김경록 PB님께서는 한낱 마티즈 탄 시체에 지나지 않는 처지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용기 내어 스스로를 대중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적으로 돌리고 앞으로의 법리 싸움에서 최악의 고지로 들어가 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기에 진정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티즈에서 자살당하신 그 어떤 분처럼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했으리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의미가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스스로의 의미를 오롯이 세상에 표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가 진정 밝히고자 했던 것들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사라지거나 소멸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는 설령 법적으로 불리해질지언정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고객을 배신하고 검찰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스스로의 안위에만 충실한 결정을 내렸던 익명의 한 비굴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에 대해 이젠 대중들이 되갚아 주셔야 합니다. 법리적인 가시밭길만이 예약되어 있는 그의 앞날에 대중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상황에 공감하고 널리 퍼뜨려 회자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레기가 그의 말을 오인하고 먹칠해버리려고 해도 그는 함부로 그렇게 나올 리가 아니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적이 되어버린 각종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난무하더라도 그를 믿어주고 관심을 끊지 않아야 합니다. 김경록이라는 의인이 그러한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대단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온갖 구린 의혹들의 발원지 역할을 했던 내부 고발자 김모 씨의 고발 내용들이 알고 보니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유시민 이사장님의 알릴레오를 통해 그분 본인의 육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애초에 김 PB 혹은 자산관리인 김 씨에 의해서 알려졌다는 여러 의혹들의 5가지 덩어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청문회 때 가령 사모펀드 투자를 한국투자신탁 직원이 권유해서 했다는 말, 그것도 거짓으로 지금 드러났고요. 사모펀드 투자를 한국투자신탁 직원이 권유해서 했다는 말, 그것도 거짓으로 지금 드러났고요. 조국 장관의 자산 관리를 도맡았던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당일날 이제 조국 장관과의 통화에서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아무래도 나 몰래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면 수긍을 하되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조국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이 직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들었고 이를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택에도 들렀다. 그래서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줬다. 또 여기에 이어서 동양대 방문할 당시에도 하드디스크를 들고 갔는데 안 맞아서 그래서 통째로 들고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증거인멸 혐의를 벗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증권사 직원의 증언인데요. 이 내용이죠?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 가방에 휴대전화 공기계가 있었고 여기에 유심칩만 새로 끼워서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하더라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 폰 아니냐, 대포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검찰이 이 차명 통화 기록마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이 당시 하드디스크 교체하러 왔던 자산관리인과 정말 짧게 마주치고 고맙다라고만 말했다고 하는데 이 자산관리는 수십 분 머물렀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계속 점점 더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고생이 많다, 우리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것도 추석 연휴 때 한 방송사의 보도로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또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장관은 PC 하드 교체가 끝난 뒤에 함께 수십 분 머물렀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현장을 조 장관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채로 애초에 채널A의 이 방송만을 접한 누군가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일단 제목만 쭉 훑고 별 관심 없이 넘기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정경심이 위조를 했다는 녹취가 어딘가에서 등장했나 보구나 라고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하도 의심스러워서 좀 더 지켜봤는데 내용을 폭로한 주체가 정경심의 돈 거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산관리인이라는 것을 방송에서 확인하고 역시 정말로 나쁜 년이 맞았구나 라는 확증을 가질 계기로 삼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산관리사의 진술을 이용하여 이젠 이렇게까지 정경심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직원이 상세하게 진술하는 거는 이 정경심 교수가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이라는 분한테 엄청난 갑질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말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이 정경님 직원이. 개인 생각.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갑질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이 지금 직원이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파생적인 부분까지, 파생적인 부분에 분노를 이끌 수 있는 그 지점까지를 건드려서 정경심을 향한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다음을 보시죠. 또 증권사 직원을 자녀로 둔 분들이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증권사 직원을 자녀로 둔 분들이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가령 영주까지 운전을 대신했다.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되니 하드디스크 2개 사서 집으로 오라. 또 집으로 올 때는 설렁탕 2인분을 사오라. 이게 현직 장관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정권의 실세 부인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 지금 기자들을 다 만나서 예.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쭉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마구 굴렸으면 저렇게 배신을 때리겠어. PB가 머슴도 아닌데 얼마나 함부로 갑질을 했던 거야? 라면서 시청자 중에 큰 축을 이루는 노년층 어머님 아버님들의 감정선도 한번 살짝 다루어 주십니다. 의도는 뻔히 보이죠? 제한된 정보, 단지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 여부 자체도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동원하여 대중이 분노할 만한 뇌관을 어떻게든 건드려서 점화시켜 보겠다는 것. 정경심이 위조범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최순실 고영태 커넥션에서 드러났던 내부 고발자의 배신 프레임,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에서 드러났던 갑질 피해에 따른 인권유린 프레임, 이 두 가지 매우 폭발력 있는 뇌관을 건드려서 대중들에게 과거에 들끓었던 기억을 소환시키려는 전략. 그 대단한 전략에 박수 쳐드리며 그 실력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갑질로 상처받고 정경심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비리를 폭로했다는 PB 분께서 직접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진실을 밝힙니다. 좋다고 권하셨고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물어봤어요. 청와대. 네. 사모펀드 괜찮다. 간접 투자 형태니까. 그래서 이를 뭘 도와준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사모펀드 이거 관련해서 일단 사모펀드를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에 그런 준비도 했었고 일단은 청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금융 자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전달하고 예전 과거 거래 내역부터 해서 사모펀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주식이 매도가 됐고 돈이 어떻게 넘어갔고 그걸 이제 자료를 고객님이 직접 와서 뽑으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도 들어가게 됐고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에 관해서만 그 업무상의 관련을 받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객에게 자산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랑 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그 정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네. 그냥 인사하고 근데 그 기사도 뭐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2014년부터.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네. 우리 잘 놀아줘서 고맙다. 정유신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가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키워드 하나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쓴 사람이 기사를 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건 아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추가로 이제 쓰는데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언론에서 떠들었던 대로 과연 그가 다 불어버렸다는 5가지 큰 폭탄 진술들. 뭐 하나 사실인 게 없죠. 이 허위 사실들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파생되고 정경심 범죄의 정황이라도 된양 호도되었었습니까? 확실한 관계자의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면서 쇼킹한 혐의들을 모두 사실로 단정짓고 그 이상으로 욕을 해댔는데 그게 다 말짱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건으로 언론이 각성할 일은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진정 문제는 다른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론과 검찰 모두가 합세하여 그 발언자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감행하리라는 점. 벌써부터 조짐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나서서 조국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권위자라면서 김경록 수의 권위를 높이려는 별의별 수사를 다 끌어붙였으면서 김경록이 실명 까고 지들 편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니까 김경록은 잘 알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헛소리하고 있다. 과거 자신들이 떠들어내던 내용과 반대되던 말들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김경록 증언으로
조국 펀드를 규정짓는다? 증거인멸 피해자 김경록 혐의 앞에 맑고인 방송. 자, 노골적으로 이제 담당 PB 자체를 범죄자로 몰아갈 의도가 엿보이죠. 그 어떤 언론도 그를 믿을만하고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프레임을 덧씌우느라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예전에는 결코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드디어 마구 강조하네요. 피의자라는 이유로 그의 도덕적 수준을 문제 삼음으로써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초반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김 PB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흑색 선전들이 난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검찰입니다. 김경록 씨는 범죄의 피의자로서 사실상 검찰을 무조건적으로 한편으로 두어야 할 상황인데 검찰에게 미운 털을 제대로 박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무기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기로 김경록을 범죄자로 몰아서 감옥에 넣어버릴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검찰은 분명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법도 한 불리한 가시밭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 PB는 유리한 길을 갈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용기 내어 불리한 진술을 감행했던 분명한 의인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검찰과 언론의 실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공익적인 혜택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중들도 그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냈다는 이유로 검찰의 미운털로 곤경에 처하게 될 그를 위해 뭔가 우리들이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기억해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익명의 김 PB에 불과한 게 아니라 김경록이라는 의로운 마음을 지닌 하나의 의미 있는 인격체가 있었고 스스로의 유불리를 떠나 공익적인 발언을 남긴 바로 그 특정한 사람 김경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드려야 합니다. 그를 특정한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것의 힘은 큽니다. 우리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것도 박창진 사무장이라는 한 인물이 의인으로서 저항하더라 라는 사실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갑질에 쓰러져간 어느 한 익명의 누군가가 있었다더라 이게 아니고 조연할 갑질에 정면으로 대항하던 구체적인 한 개인이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이입이 그 개인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면 판이 달라집니다. 감정이입이 된 대상의 혹독한 시련은 타자화된 누군가의 시련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된 양 같이 분노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신 결과 의미 있는 여론이 모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에피소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극도로 휘몰아친 여론은 결국 조양호 총수의 퇴진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실상의 밑거름이 되었죠. 김경록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록이 단지 익명의 김 PB가 아닌 김경록으로 자리 잡히고 나와 다를 바 없는 힘없는 개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순간 취조실에서 검사의 압박에 벌벌 떨고 있는 위태로운 개인은 본인일 수도 있다는 감정이입이 가능해지고 대중들의 폭발적 관심과 지지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의 한복판에 서게 된 한 마음껏 유린하기에는 버거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마티즈에서 자살을 당하셨던 이름도 성도 모를 누군가는 그 개인의 인격이 기억나는 바는 전혀 없고 단지 마티즈 자살 사건으로서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극악한 국가기관의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회가 돼서 어떤 기회가 돼서 스스로의 실명을 까고 개인의 캐릭터가 대중의 각인을 얻을 기회가 있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누군가는 마티즈를 탔을 수야 있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타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록 PB님께서는 한낱 마티즈 탄 시체에 지나지 않는 처지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용기 내어 스스로를 대중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적으로 돌리고 앞으로의 법리 싸움에서 최악의 고지로 들어가 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렇기에 진정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티즈에서 자살당하신 그 어떤 분처럼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했으리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의미가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스스로의 의미를 오롯이 세상에 표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가 진정 밝히고자 했던 것들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사라지거나 소멸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것은 그의 죽음이라고 제가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는 설령
법적으로 불리해질지언정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고객을 배신하고 검찰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스스로의 안위에만 충실한 결정을 내렸던 익명의 한 비굴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에 대해 이젠 대중들이 되갚아 주셔야 합니다. 법리적인 가시밭길만이 예약되어 있는 그의 앞날에 대중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상황에 공감하고 널리 퍼뜨려 회자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레기가 그의 말을 오인하고 먹칠해버리려고 해도 그는 함부로 그렇게 나올 리가 아니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적이 되어버린 각종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난무하더라도 그를 믿어주고 관심을 끊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분명 그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나돌면서 흑색 선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김경록이 빨갱이로 둔갑하여 유린되는 진풍경을 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부화내동하지 않는 자기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김경록을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대중이 자기 편이고 정의가 자기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집단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 편이 없을 때 사람은 나약해집니다. 그 나약해진 틈을 타고 유혹은 힘을 발휘하죠. 검찰의 프레임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미래가 없으리라는 절망에 빠지는 순간 그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기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그렇습니다. 김경록이라는 의인이 그러한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김경록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를 절대 마티즈에 태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그를 절대 마티즈에 태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